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만 이 나이가 든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은이들보다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포용적 관점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로 모실 분, 장기간 동안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관조적이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시간이죠. 바로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자, 오늘 멘토 가라사대에서 만나볼 분 신평 변호사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평 변호사께 여쭤볼 말씀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자, 여러분이 보내시는 문자 제가 대신 신평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아유, 뭐 수고라니요, 뭐. 아니, 근데 변호사님 어제 전당대회 결과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당대회 후유증을 말이죠. 예. 계속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취임하시고 나서도 예. 그런 지금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식으로 당내 주요 인사들 대하고 하면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많이 바뀌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 분당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도 거의 심리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차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심리적 분당 상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예. 또 그런 자기 의견을 고집을 했는데요. 예. 지금 한 대표가 그는 조금 월권입니다. 이 국회 대책은 원내 대표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 대표가 마치 자신이 당의 전체 이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더구나 이 국회의 이런 표결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이 권한 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더욱 상황은 또 이 당내의 상황은 심각한 경제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3자 추표 차상병 특검은 월권이자 동시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심리적 분당 상태인데 진짜 완전한 분당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정적으로 꼭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습니다만은 예. 지금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평 변호사님이 예전에 궁중 구테타 성공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당선이 아직 성공한 거 됐으니까.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궁정 쿠데타의 최종 목적은 예. 위에 있는 주구를 내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는 이르지 못했죠. 예. 근데 이건 그럼 그 단계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예. 어떤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 예에서 나타났다시피, 쿠데타를 진행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상당히 분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궁중 구테타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나의 그런 가설에 의하면은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설에 의하면. 그런데요. 물론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바꿔서 예.
당헌에 따라서 그 당헌은 그 당의 헌법 아닙니까? 예. 그 헌법을 그 당대표로서 준수하면서 당정의 그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어떤 이 화합을 도모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자신의 의사를 진로를 바꾼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은 변하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한 대표가 예. 조만간 뭐 그런 식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원 투표자가 40만 8,272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찍은 당원은 25만 5,930명이고요. 그런데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만 5,930표는 전체 당원 투표의 62.65%를 득표한 거거든요. 근데 친윤을 기치로 걸었던 원희룡 후보는 19.04%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뭐 여하튼 여권 내에서 그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많은 당원과 또 일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죠. 예. 그러나 여기에 하나 첨가를 하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자신이 당무나 또 총선 관리를 한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내에 확실한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영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제가 당시에 이 한 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독점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당을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심평 변호사님.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총선 관리 총선 백서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예. 백서의 발간을 막았던 거죠. 그 백서 발간을 막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여러 세력들에서 이 백서 발간을 정당되기 전에 절대로 발간해서 안 된다고 많은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자, 오늘 6시 반,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당대표 출마자들, 그리고 전 당 지도부들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임 당 지도부들하고요. 식사를 하는데 이 만찬 자리가 어떻게 좀 잘하면은 소위 말하는 갈등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자리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또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런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의도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여튼 중요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의 태도입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라도 이 당의 최고 규범인 당원의 정신에 당원의 규정을 충실히 쫓아서 이 당내 화합을 우선시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그 어떤 이 화학적인 차원으로 그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심평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한 20년 하셨고 그 전엔 판사도 하셨고 예. 이러니까 그 법학자이자 이 실질적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근데 제3의 장소에서 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검찰에서 말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사를 할 때 출장 조사를 한다거나 예. 또는 조서를 이 피의자 집에 보내서 예. 거기에 피의자가 직접 작성해서 다시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제3의 장소에서 그런 수사를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 크게 부당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 복잡한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예. 마치 김 여사가 또 다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그 검찰에 출두했으면 좀 날 뻔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예. 그 심평 변호사님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는 이런 조사 과정 여러 가지로 연락을 안 하셨나요? 김건희 여사께서? 저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실 그런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진중권 교수가 그것을 폭로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이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그런 참 이 무참한 그런 폭로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진중권 교수에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 아니냐. 예. 그것을 악용해서 진 교수가 그렇게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은 예.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원석 예. 이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예. 일종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법학자이자 지금 이 실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법무장관은 또 검찰총장하고 결의가 다른 것 같죠.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튼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의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이분도 그럼 정치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그런 이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중앙지검장이나 수사검사 그쪽에도 충분히 반론의 또 변명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양설로 지금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검찰은 원래 상명하복 조직 아닌가요? 상명하복 조직이지만 그 안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검찰총장한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어떤 지휘권을 박탈한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패싱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 저는 법 쪽이 잘 모릅니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권 지위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 없다 하더라도 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영부인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몰랐다라는 거, 그거는 수사권,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변호사님께서.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예. 그러나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최근에 보인 그 일련의 행태에 따르면은 이원석 총장은 그 한동훈 당대표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어떤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의 그런 행태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이원석 총장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원석 총장이라기보다는 그 한동훈 당대표가 네. 계속해서 이 대통령과 이 대립과 그 갈등의 그런 조성해 왔고, 예. 이원석 총장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동훈 당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이후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인데, 예. 그 발표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예.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출장 조사나 이 서면 조사,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왕왕 그런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유감스럽고, 또 김 여사나 또 이현석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여러 사람을 어떤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예.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전해드리는 이 재난 방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 17시 30분 강원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홍천 평지, 경기도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양평, 충북, 청주, 옥천, 충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창이 넓은 모자,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안전 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용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합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6시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가장 인기 있는 아나운서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죠.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